눈 마주치니까 이걸 확 다 물어버리네. 56페이지 폈죠? EBS 베스트 등차 등비 가장 쉬운 문제들부터 빨리빨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1번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뭐 필기할 수준도 아닌 되게 쉬운 문제긴 하나 방금 내가 언급했던 개념들 갖고 좀 빨리빨리 구하자라는 느낌이다. 자, 지금 A2 플러스 A의 9가 80의 7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공차가 5다. 이거 너무 쉽긴 하다. 내가 할 말도 딱히 없긴 하네요. 자, 당연히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봐봐.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긴 할 거고 이래도 문제는 없어. A2가 A 플러스 몇 D야? 1D고 얘는 A 플러스 몇 D야? 8D. 그걸 감안하면 총 2A 플러스 몇 D인겨? 여기 하나 있고 8개 있으니까 9D 있는겨. 뭐 그게 87인데 9D만큼이 얼마니까? 45 요렇게 나올 테니까 A2, A9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주면 뺄셈하면 얼마냐? 42. 그러다면 첫 번째 항은 A의 21, A는 21이다. 이렇게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자꾸 연습을 해봐. A2랑 A9 가운데에는 누가 있죠? 5.5가 있겠지. 뭐 2분의 11이라고 써도 괜찮고 0.5가 편하면 5.5라고 써도 괜찮고 그러면 A의 5.5가 87의 절반이니까 2분의 87이다. 뭐 이렇게 0.5 표현을 써도 괜찮다. 맞지? 그리고 0.5에 쫄 필요가 없는 게 A의 5.5는 그냥 A에다가 몇 D 더하면 돼요. 그냥 A1이랑 A5.5 몇 칸 차이나 이것도 그냥 빼면 된다고. 4.5칸 차이 나니까 4.5D라고 써도 괜찮지. 그게 43.5인 거니까 4.5에다가 5를 곱하면 22.5가 되겠네. 그러면 A1은 21이다. 뭐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등차 중앙을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3번 한번 봐봐. 되게 유치한 문제긴 한데 이런 기본을 어떻게 푸는가로부터 이제 그런 테크닉들을 몸에 체화시키는 거니까 A1 더하기 A3이 지금 현재 2래요. 그 다음에 A5 더하기 A의 7이 34래. 그래놓고 이제 A의 10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내가 너네 보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풀이는 이런 거야. 이런 걸 무식하게 2A 플러스 몇 D, 2A 플러스 몇 D 그렇게 하지 말고 구조를 보자고. 야, A1이 A5 되려면 몇 D 필요한 거야? 4D 필요하겠지. A3이 A7 되려고 해도 몇 D 필요한 거야? 4D 필요한 거다. 그럼 머릿속으로만 A 플러스 몇 D 바보처럼 쓰지 말고 밑에 식이 위에 식이랑의 얼마 차이 나면 총 8D만큼 차이가 나는 거구만. 그게 얼마인 거냐면 32구나. 맞지? 그리고 A1 더하기 A3 같은 곳에서 A2가 얼마다 같은 거 하나 뽑아내면 좋을까? 1이다 같은 거 뽑아내면 좋겠지. 맞나? 그러면 이것도 D는 4다까지 가지 말고 자꾸 보는 눈을 키우자고. A10은 꼭 첫 항에 고집하지 말라. A1 플러스 9D로 갈 필요 없다. 나 A2를 알고 8D 알아. 그럼 그냥 이거 더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맞지? A2부터 8칸만 더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33.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 눈을 좀 키우는 연습을 해보자.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쪽 이야기 해볼게. 자, 기본 문제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첫 항이 5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60이래. 이거 이렇게 표현할까? S의 6이 60이다.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A는 5래요. 자,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D가 얼마냐? 뭐 이런 거를 구하래. 요거 어떻게 풀까? 나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S6은 평균 1하고 6의 가운데 누구 있나? 2분의 7, 3.5로 할까? 그럼 이건 A의 3.5가 몇 개 있다는 뜻인가? 6개. 그럼 암산합시다. A의 3.5가 10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이가 몇 칸 나니를 보면 되겠지. 규리야, A1하고 A의 3.5. 당연히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그대로 뺄셈하면 돼. 2.5D만
만큼 더해줬더니 5가 10 되려면 5만큼 커져야 되니까 D는 2겠구나.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합 평균 곱하기 항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고. 됐슈?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도 나처럼 푸는 걸 자꾸 연습하자 이거 계속 말하고 있다. 자, 지금 SN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나왔냐면 3n제곱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나왔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일단 뭔지 적어둘게. a의 n 플러스의 2 마이너스 a의 n 얘를 첫 항부터 10항까지 더해달래. 근데 생각 잘해봐. 등차 수열이야. an 플러스 2에서 an을 빼래. 이거 몇 칸 차이 나는 거 뺀 거야. 2칸 차이 나는 거 뺀 거지. 그럼 의미대로 생각하면 이거 그냥 몇 D네 그냥. 2D네. 그러면 결국 이 수열은 그냥 계속 2D 이런 애들이라고. 그거를 첫 항부터 10항까지 더해라라는 건 총 나보고 몇십 D 구하라는 것 뿐이고 20D를 구하라는 것 뿐이고 그 다음 요 SN으로부터 일반항 빨리 찾는 연습하자. 물론 공차만 볼 거니까 미분 살짝 하면 기울기 얼마인지 직선되는 거야. 6 되는 거 맞으니까 답은 120이긴 한데 연습 삼아 일반항 구해놓자. 일단 6엔 질러놓고 어떻게 맞춰주면 되게? 마이너스 4로 맞춰주면 되겠다. 첫 항이 2가 되게끔. 당연히 기울기가 공차니까 정답은 120. 오케이. SN으로부터 일반항 빨리 찾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한번 볼게요. A1은 58이 될 때 문제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뭐 빼기 뭐가 얼마냐면 S의 10이랑 S의 20이 똑같답니다. 그랬을 때 A10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내가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 너네도 내가 하는 방식만큼 두 가지 정도의 풀이는 생각이 나야 돼. 자, 찌, 너라면 어떻게 풀래? 오, 그래프로 좋아. 자, 그래프로 풀겠대. 그래프로 풀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 함수라는 걸 기억하고요. 2차 함수라는 걸 기억하고 당연히 어디를 지나는 2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다라는 걸 리마인드를 하자. 그러면 지금 S10이랑 S의20이랑 똑같다라는 걸 통해 뭘 할 수가 있을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일단 상상 좀 해보시오. 이거 어디로 볼록일까요? 왜요? 점점 감소한지 어떻게 알아? D가 음수인 거 어디 적혀 있어? 물론 결과적으로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바로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아니지. 1,58 지난다. 왜냐면 아래로 볼록이도 같을 수는 있어. 근데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는 이유는 1,58이라는 걸 지나면서 원점도 지나면서 같은 게 존재할 거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자 똑똑하게 가보자잉. 지금 뭔진 모르지만 11대랑 21대가 같대. 요거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 보자. SN이라는 친구는 여기 상수함수 뭐 K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세울 수도 있잖아. 최고차의 계수 몰라. 그런데 10을 대입했을 때랑 20을 대입했을 때랑 K로 같아 라고 세워도 괜찮긴 하잖아. 세울 수 있잖아. 근데 이거 효율적일까 안 효율적일까? 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 뭐 A도 있고 K도 미지 두 개 있으면 좀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세우는 게 효율적이길래? 대칭축을 알고 반드시 어디 지난다는 걸 알고 원점 지난다라는 걸 알면 여기가 얼마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야. 30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핑크로 세우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래야 미지수가 하나일 거거든. 최고차는 몰라. 그런데 0,0 지나고 30,0 지날 거야. 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 항 A 구하러 가자. 규리야 당연히 뭐 대입하면 A 나오겠나? A1은 58 같은 거 대입하면 되겠지. A1이나 S1이나 똑같을 테니까 S의 1은으로 대입을 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9네요. 마이너스 29A 그게 B58 오케이. A가 딱 이쁘게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 SN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2n 괄호 n-의 30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도 또 사람마다 갈릴 것 같아. A의 10을 구하랬거든? 어떤 방식으로 구할래? 맞아. S10에서 A10을 구할 때 나 S10에서 S 얼마 뺄래? S9를 뺄래?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괜찮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SN으로부터 뭘 구해버리고 AN 구한 다음에 N에다가 10 대입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문제의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도구를 이것저것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다 연습합시다. 뭐 S10에서 S9 빼는 건 너무 뭐 어차피 대입이니까 안 할게. AN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얘는 전개를 해두시면 좀 편할지도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60n이거든. 몇 n으로 시작하면 되겠니? 마이너스 4n.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문제 58이라고 주어진 것 괜찮고 뭐 여기다가 직접 읽어도 괜찮고 아무튼 58 맞추자. 얼마요? 라고 해도 괜찮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10 집어넣으니까 40 빼면 되니까 22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자, 두 번째 풀이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풀이가 생각이 나는 사람? 지금 첫 번째 풀이는 누구의 포커스를 더 맞춘 거냐면 S랑 A 중에 누구의 포커스 맞춘 풀이니? S의 포커스 맞춘 풀이야. 이번엔 A의 포커스를 맞춰볼 겁니다. 뭐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S10하고 S20이 같다에 주목해봐. 그 말은 둘이 빼면 얼마라는 거예요? 0! 이라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의 뜻을 생각해보면 1부터 20, 1부터 10 빼. 그럼 남은 건 뭐부터 뭐까지 남았니? 11부터 20까지 남은 거지. 그게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면 이건 또 일종의 등차 수열의 합이네. 등차 수열의 한글로 뭐 곱하기 뭐? 평균 곱하기 항수. 근데 당연히 항수가 0이진 않을 테니까 합이 0이라는 건 누가 0이라는 거야? 평균이 0이라는 거지. 자, 평균. A 얼마입니까? 2분의 31이니까 A의 10.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15.5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그게 빵인 거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확인하러 가자. 지금 A의 1이 58이야. A의 15.5가 빵이야. 몇 칸 차이 나는 거예요? 그치? 14.5D 했더니 58이었던 게 제로가 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의 58이에요 하면 되겠지. 그래서 D는 마이너스의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예로부터 A의 10을 구하러 갑시다. A의 1에서부터 얼마만큼 더 오면 되는 거야? 몇 D? 9D만큼 더 오면 돼. 그러면 58에서 36 빼면 되니까 22. 오케이? 레벨 1 하나의 문제에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풀이가 다 눈에 보여야 되고 자유자재로 오늘은 S가 땡기네, 오늘은 A가 땡기네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연습하려고 이 쉬운 문제들을 풀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냐? 오케이?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가야 어려운 문제를 좀 빨리빨리 푸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준비합시다. 규리도 괜찮아요? 집중하고 있어요? 예. 11번 보겠습니다. 자, SN이란 친구가 3n제곱 마이너스의 2n 플러스 8이래. 아, 보자마자 뭐가 느껴져야 돼? 이거 둘째 항부터구만.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은 뭐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야? 2. 그 다음에 n equal 2 이상일 때 an을 빨리 구해버립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상수항을 무시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상수항을 무시하는 행동의 숨은 진의가 뭐라고? S0를 제로로 만들고 싶어서지 언제나 상수항을 떼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보면서 지르자. 몇 n? 이 정도 빨리빨리 되겠지. 오케이. 단 n은 2 이상 확인하시고, 어이구, 10 이상이래. 2 이상. 답이나 빨리 구하자. A1 플러스 A10 구하야 된다. A1 2고요. A의 10은 60에서 5 빼니까 55. 정답은 57이다. 이 정도로 나오겠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부터 해볼까? 12번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A2는 5. 그 다음에 A4 빼기 A5는 3이다. 그냥 한 방에 쓰자. 뭐가 얼마라는 뜻이야? D가 마이너스의 3이다라는 뜻이겠지. 납득하시나? 그래 놓고 나보고 S의 10을 구하래. 자, S10 어떻게 구할까? 평균 곱하기 항수 생각하자. 1이랑 10의 가운데 누구 있나? 5.5. 이게 몇 개 있다? 10개 있다. 그럼 A의 5.5라는 것은 A2, 즉 5에서 몇 D만큼 더 오면 되지? 3.5 곱하기 D 마이너스의 3만큼 오면 되겠구나. 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건 분배 법칙 미리 하는 게 소수점 없어지니까 편할 듯. 10이랑 5 먼저 할게. 5, 10 마이너스 3.5랑 10 먼저 만나서 35 만들어 놓고 3배 할게요. 105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의 55. 자, 이게 첫 번째 풀이라면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이니까. 얘는 지금 A랑 S 중에 뭐를 더 활용한 풀이야? A 쪽을 활용한 풀이야. 그래서 S의 식을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A1 좀 구해둘래? 공차가 마3인데 A2가 오면 첫 항 얼마야? 8이었겠지. 그러면 A1하고 D를 보고요. 내가 SN의 식을 바로 세워볼게요. 공차가 마이너스의 3이라는 건 일반항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3인 직선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3n 이렇게 생겼겠지. 걔를 적분해주면 SN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최고차 뭘로 시작하겠니?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으로 시작했을 거다.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은 분명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머시기 n으로 끝날 거다. 그럼 요 네모만 채우면 되겠다. 이거 뭘로 채울 거야? 첫 항으로 채우겠지. A1이 8이 되게끔 여기다가 1 넣어도 8 되게끔 만들어 보시오. 2분의 얼마일까요? 그래야 2분의 16은 8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을 대입해도 답이 나오겠죠. S의 10 맞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자. 10 대입하면 n의 제곱은 100, 100을 2분의 3배 하면 마이너스의 150 플러스 10을 2분의 9배, 19배 합니다. 5 곱하기 19 어렵다. 95면 마이너스의 55 똑같이 잘 나오죠. 오케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9번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자, S2가 6이고요. S의 4가 28이랍니다. 그래 놓고 S의 8을 구하래. 난 이건 무슨 개념으로 풀 것 같아? 블록합의 개념으로 풀 겁니다. 몇 개들이 한 박스 생각하면 되겠네? 두 개들이 한 박스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A의 1, 2 편하게 이렇게 쓰자.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두고 지금 S의 2가 6이라는 건 여기까지 합이 6. S4가 28이라는 건 조심하셔야 돼. 요 3, 4만 더한 건 얼마란 뜻이야? 22. 그 다음에 나는 S의 8 이거 다 구해야 되니까 등차 잘 계산해야 되겠다. 얼마 커지고 있나? 16 커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16 커져보자. 38. 그치? 또 16 커져보자. 54. 이거 다 더해보자. 자, 방금 다 더하는 거에서
바로 반응이 안 나오신 분은 아직까지도 등차 수열을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는겨. 등차 수열의 특징이 뭐겠냐? 양옆의 합은 한 칸씩 안으로 들어가도 뭐해? 같을 거니까 굳이 이거 다 더하고 있는 거 바보라고. 보기 편한 이것만 보고 몇 배? 2배 하는 게 훨씬 편한 거라고. 그러니까 60이 2개 있을 테니까 답은 12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 말은 사실은 만약에 진짜 문제를 빨리 풀 거면 54를 구할 필요도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거야. 이 두 개만 보였어도 오케이. 60이니까 120 했었어도 괜찮은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6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될 내용이 많지는 않다 그랬어. 그 말은 그냥 솔직하게 뭐 a 곱하기 뭐에 몇 승 이렇게 쓰면 다 풀리긴 해요. 자, 근데 27번 한번 봐볼게요. a1 곱하기 a2가 12. 그 다음 a5랑 a6가 얼마냐면 27. 그래 놓고 a3하고 a의 4를 한번 구해보래. 자, 얘는 어떻게 구할지 한번 봐봐. 이건 곱셈이니까요. A1을 A5로 키우려면 R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해야 돼. A2를 A6로 만들려고 해도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해야 돼. 그 말은 이 식으로 키워주려면 총 R 몇 개 뿌려줘야 돼? 8개. 이건 달라. 지훈아, 이건 덧셈일 땐 4개겠지만 곱셈이잖아. 8개를 뿌려줘야 4개, 4개로 나눠 가져서 이렇게 커지겠지. 그럼 총 R에 몇 승이 필요한 거야? 곱하기 R에 8승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11을 27로 키우는 곱셈. 몇 분의 몇이냐? 당연히 12분의 27이에요. 뭐 약분하면 더 이쁘겠지. 3으로 한번 약분할까? 뭐냐? 4분의 9가 되겠네. 그러면 A3, A4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 A1으로부터 만드는 걸 생각해보자. A1이 A3 되려면 R 몇 개 필요해? 2개. 얘도 2개. 그럼 R 총 몇 개 필요해? 4개. 그러면 12에다가 R 4번 곱하자. 자, R의 8승이 4분의 9면 R의 4승은 야, 제곱해서 4분의 9 되는 건 원래면 뿔마 2분의 3이지. 그죠? 근데 R의 4제곱은 또 무조건 무슨 수라? 양수라서 뭐일 수밖에 없다? 2분의 3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는 18이다. 맞나? 그러면 얘는 추가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등비 수열의 블록합은 무슨 수열이다라고 했니? 등비 수열이다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뭐 굳이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비 수열에서의 블록 곱을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A1 곱하기야. 이번엔 곱하기입니다. 블록 곱을 보세요. 곱하기입니다. 7, 8, 9의 곱하기입니다. 얘가 이렇게 가려면 R에 몇 승을 곱해야 돼. 이번엔 곱하기니까 조심해. R에 9승. 이렇게도 R에 몇 승? 9승. 일 테니까 등비수열은 블록 곱도 등비수열이겠지. 맞나? 그래서 이 사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친구는 막 이렇게 아래 몇 승 할 필요가 사실 없이 1, 2 두 개들이 곱, 3, 4 두 개들이 곱, 5, 6 두 개들이 곱.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해서 네모는 루트 12 곱하기 27이 뭐냐? 얘는 2의 제곱 있을 거고 3 하나 있고 3개 있으니까 3, 4개 있을 거라서 18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이해돼요? 좀 폭넓게 관찰하자 이런 연습이에요.
됐느뇨?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30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라고 해서 뭐라 나왔냐면 S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지금 2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그냥 뭐라고 써버릴래? A의 n 플러스 1은 2의 n승 이렇게 써버릴게요. 그래놓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AN의 제2항부터 9항까지 합을 구하래. A의 2부터 9까지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잘 봐. 이 표현은 A의 뭐부터밖에 이야기를 못해? n이 모든 자연수래. A의 뭐부터밖에 얘기 못해? 2부터밖에 얘기를 못하지. 즉 A1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문제에서 나에게 줬어 안 줬어? 안 준 거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지금 30번의 시작은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수열이란 말이야. 그 말은 A1이 갑자기 이상한 1000 이딴 거여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겨.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초반 잘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를 A1 안 물어본 거예요. 됐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어차피 등비 수열일 거 아니야? 등비 수열이면 그냥 첫항 공비 항수 이것만 뽑아 먹으면 돼. A2가 첫항일 텐데 A2가 얼마야? 그렇지. 첫항이 2고 당연히 공비 얼마겠냐? 2. 항수가 몇 개인지만 조심하자. 8개가 되겠지. 그러면 그냥 이거 보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돼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괄호 공비의 항수승 빼기의 1 뭐 이러 하면 되겠지. 2 곱하기 255겠죠. 따라서 510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로 당연히 너네가 숫자에 센스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2개 정도 언급할게. 자,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2승 플러스 2의 3승 이거 얼마지? 1, 2, 4, 8 15 1 플러스 2의 5승 하면 뭐 되겠니? 2의 6승 빼기의 1 이렇게 되거든. 등비수열 공식 써보면 그렇게 나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괄호 공비의 항수승 빼기의 1 이렇게 하면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첫 항이 1이니까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즉 요거는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숫자에 대한 센스로서 알아두세요. 1부터 시작하는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의 합은 그 다음 거듭제곱보다 하나 작다. 맞지? 요거는 숫자에 대한 센스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이거랑 비슷하게 등차 수열 쪽에서 알고 있어야 될 센스. 문제랑 관련 없지만 이왕 나온 김에 1, 3, 5, 7 이런 식으로 1에서부터 홀수 4개 더하면 얼마니 이거? 16이지. 1, 3, 5, 7, 9까지만 해봐. 16에다가 9 마저 더해보면 얼마 돼요? 25 되는 거 보이시지? 알고 계실 거야. 1부터 시작하긴 해야 돼. 시작이 중요하긴 해요. 1부터 시작해서 짝 홀수를 2n-1, 즉 n개 더하면 뭐의 제곱이다? n의 제곱이 된다.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알아둡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간다잉. 32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5분의 S의 10이 10일 때 A5분의 A10을 구해보세요. 나 이거 뭘로 풀 거냐면 블록합으로 풀 겁니다. 봐봐요. S5분의 S의 10이라는 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찢어보자. 분모는 A의 1부터 5까지의 합이야. 이렇게 표현할게. 알아먹어. S의 10을 A의 1부터 5까지 플러스 6부터 10까지다 라고 한번 이렇게 찢어볼게요. 그럼 하트 모양으로 약분할 수 있는 거 보일 텐데 당연히 1부터 5는 1로 약분될 거고 그 다음 1부터 5까지 합 6부터 10까지 합 약분하면 뭐 되는 거니?
A1이 A6 되려면 A5가 A10 되려면 아래 몇 승 필요해? 아래 5승 필요해. 그래서 저게 이렇게 약분된다라는 걸 한 번에 봐야 돼. 근데 그것이 문제에서 10이래요. 그래서 아래 5승은 지금 구인 상태야.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또 뭐야? A5분의 A10이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아래 5승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라는 게 바로 9로 끝나는 거지. 오케이? 블록화 이렇게 활용하자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엔간한 등비수열의 한 문제는 거의 블록합 같은 걸 좀 잘 풀리거든. 예를 들어 35번도 봐봐. 블록합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첫 항이 3이고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블라블라블라블라일 때 8 곱하기 S의 6은 35 곱하기 S의 3래요. 자, 이게 연습이 되면 한 방에 할 수 있어. S3, S6을 약분해봐. 이 짓거리를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요구하는 거야. S3으로 나누면 뭐 되지? 1 더하기 아래 세제곱 할 수 있겠나? 그치? 이게 S6이 1, 2, 3, 4, 5, 6 분모에 1, 2, 3가 있으니까 이쪽 약분 1, 이쪽 약분 R 세제곱. 그게 35구나. 따라서 R의 세제곱은 얼마냐면 8분의 35에서 1만큼을 빼면 되니까 8분의 27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세제곱해가지고 적어내는 거 R 딱 하나 있다. 몇 분의 몇? 2분의 3이래.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2라고 줬으니 답은 A2 3으로 마무리. 첫 항이 3이군요. 첫 항이 3이니까 2분의 9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이해됨?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은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의 n이 n세제곱 플러스의 n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A의 2, 4, 5, 6, 7, 8 뭐 더럽냐. A의 2, 4, 5, 6, 7, 8을 구하랍니다. 자, 어떻게 풀까? 얘도 방법이 두 가지 정도는 전략이 서야 돼. 첫 번째는 이건 두 가지 뿌리 다 할게. 나 그냥 AN 구할래요. 해서 한번 구해보자. 자, 조심해야 될 거. 요거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그 말은 쟤는 등차 수열의 합이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구할 때 썼던 것 같은 야매를 등차가 아닌 다항식에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 살려둔 건데 등차 수열의 합만 열심히 다루다 보면 3차나 4차일 때도 뭔가 야매하고 싶어지는 뭔가 이상한 버릇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쟤는 정상적으로 풀어야 돼. 그러나 이것만큼은 알 수 있어. 얘는 첫 번째의 규칙에서 튈까 안 튈까? 안 튀어. 왜? S0이 0이기 때문에 정도는 머릿속에 심어놓고 그렇다면 일반항 AN을 SN에서 S의 N-1 빼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구나. 이건 직접 하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이것도 금방 외워져요. N세제곱 플러스 N이 있고 N-1의 세제곱 플러스 N-1 이렇게 있을 건데 항상 뺄셈은 세제곱은 세제곱끼리 해두는 게 좋고 그러면 암기도 좀 잘 돼요. 필이나 N-1의 세제곱이나 한번 전개해 보실? 못하면 뛰어내려. 내가 아니고 따라오시라고. 이걸 항상 알면 n세제곱 빼기 n-의 세제곱도 그냥 항상 3n제곱 마이너스의 3n 플러스의 1이다 라고 고정된 숫자니까 자주 하다 보면 외워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에 있는 n에서 n-을 빼세요는 그냥 숫자 얼마야?
1이다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일반항은 3n제곱 마이너스의 3n 플러스의 2입니다. 맞죠? 자, 근데 보니까 야 구하라는 게 2, 심지어 3도 없어. 2, 4, 5, 6, 7, 8이요. 여기다가 직접 2부터 막 존나 대입해가는 거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의 최적의 풀이는 이게 아닐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까? 여기에 뭐랑 뭐만 있었으면 좀 참 이뻐. 1, 3만 있었으면 그냥 뭘로 구해버리면 그만이야. S8로 구해버리면 그만일 거 아니야. 그 출발로 해봅시다. S 관점으로 보면 주어진 식이 S의 8에서 A 뭐랑 A 뭐가 빠진겨? A1 빠졌고 A3 빠졌네. 그치? 당연히 이 A1이야 S1으로 구하면 그만이고 A3도 S로 구해버리자. 뭐 빼기 뭐로? S3-S의2로 가버립시다. 하고 직접 값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게 제일 편하긴 하겠지. 자, S8부터 구하자. 8의 세제곱 얼마임? 8의 세제곱 64밖에 안 돼요. 512야. 8의 세제곱은 2의 9승 하고 바로 밖에서 512 나와야지. 거기다가 8 더하니까 S8이 얼만 거야? 520. 거기서 S1 빼자. 2 빼기 A3을 뺄 건데 A3은 또다시 A3 빼기 A2로 구할 겁니다. 필이는 A3 암산해라. 30 빼기 10. 그러면 총 22만큼을 빼주세요니까 49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전략은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야 될 텐데 1번으로 가면 야 AN에다가 2, 3 건너뛰고 대입? 심지어 요게 이쁜 등차의 합도 아니야? 귀찮겠다 라고 판단하는 눈치까지 있으면 좋다. 됐나요? 일단 이게 기본 문제에다가 적용해 본 거고요. 레벨 2에서도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에다가 적용을 해볼 거야.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레벨 3의 어려운 것까지도 한번 쭉 풀어볼 거고 집에서 나머지 문제 다 풀면 됩니다. 레벨 2에서만 조금 더 하고 쉬는 시간 한번 더 가질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5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8은 A10 플러스 6이래. 그 다음에 절대값 A8은 절대값 A의 10, 그 다음에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일단 뭐부터 알아낼 수 있는지 보자. 먼저 얘로부터, 첫 번째 식으로부터 내가 뭘 할 수가 있지? 등차래, 등차. 공차가 얼마다? 공차가 마이너스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한번 비교해봐라. 만약에요. 둘 다 양수로 나왔다면 절대값이니까 이제 절대값 푸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만약에 둘 다 양수였다면 위아래식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네들이 달라. 말이 돼? 안 되겠지. 그럼 누군가는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겠구만. 그럼 누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될까? 그치?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일 거면 이놈이 음이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밝혀질 거냐면 A의 8 이퀄 마이너스 A의 10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을 한 방에 A의 누구는 뭐다라고 한번 써봐. 규리가 한번 해볼래?
얘를 이항해서 A8 더하기 A의 10으로 보시고 가운데가 얼마고? A8이랑 A10의 가운데 누구 있나? A9의 2배. 그치?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니까. A9 2개 있는 게 요거래. 자, 누가 얼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올 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A1 구하래. 빠꾸만 잘하면 되겠다. A1은 휘리나 A9에서부터 몇 칸 빠꾸? 8칸. 그럼 1에서 8칸만큼 마이너스의 3으로 빠꾸니까 오히려 덧셈이 되겠지? 25,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음? 오케이. 자,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절대값 씌우는 거야. 왜냐면 절대값 안 씌우면 그냥 1차 함수 너무 단순하고 밋밋해서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얘들아 1차 함수의 절대값 붙으면 어떤 모양이지? V자 모양이겠지. 그 그림을 활용하면 문제가 되게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 그 대표적인 게 47번에 적용을 해볼게.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고요. 첫 항이 20이래.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1,20이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절대값을 때렸더니 10이라고 21이 같다라는 건 기울기가 무슨 수여야 될까? 그치?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양수면 그냥 쭉 올라갈 거니까 절대값 씌워봤자 꺾이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1이랑 21이 같을 리가 없다고. 그렇다는 건 얘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겠네.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붙일 거니까 절대값 A에는 이런 V자로 생겨야 되겠구나. 그럼 당연히 얘도 무슨 성이 생기는 거야? 대칭성이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판단하면 해설지에서 푸는 또는 바보들이 푸는 계산으로 밀고 나가는 이상한 짓거리를 단축할 수가 있다. 11일 때와 21일 때가 같대. 맞니? 그럼 순식간에 여기가 얼마라는 걸 찾아야 될까? 그치? 16일 때가 0이다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냐?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단서는 이겁니다. A1은 20이고 A의 16이 얼마고? 0이다. 이런 상황인 거겠지. 자, 그러면 15D가 얼마다? 마이너스의 20. 그럼 D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요. 내가 찾고 싶은 건 A의 마이너스의 16이 되는 걸 찾아달래. A의 머시기가 마이너스의 16이 되래. 첫 항 고집하지 말라 그랬다. 아는 항으로부터 가면 돼요. 0이 훨씬 더 쉽잖아. 0에서부터 추가로 16만큼 더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16 내려가려면 몇 D만큼 내려가야 돼? 12D만큼만 더 내려가면 되겠네. 그럼 12칸 같다는 뜻이야. 16에서 12칸 가니까 얼마? 28. 이렇게 나오겠지. 답은 28.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때려서 관찰하는 짓거리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51번 볼게요. 우리도 옆반만큼은 아니어도 좀 더 활기차게 해보자.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단 뭐라고 나와있냐면 A2 플러스 A4는 하고 넘기면 얼마임? 2임. 그렇다는 건 나는 누가 얼마다라고 알아둘까? A3은 1이다라고 알아놓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같이 해석해볼게. A4 minus 5 equal A5 minus A의 6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건 고1 때도 들었던 말일 텐데 절대값 안에 1차식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다라고 들은 적이 있니 혹시?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로 받아들여봐라. 거리라는 게 내가 너보다 앞서 있든 뒤서 있든 아무튼 3m만큼 차이가 나요. 이게 거리라는 개념일 거 아니야. 그게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이걸 A4랑 5라는 숫자의 차이, 뭐 거리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디퍼런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A4랑 5의 차이,
라고 받아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식도 그냥 O랑 A6의 차이 라고 받아들여 줘봐. 그럼 그 거리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수직선상에서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O가 있을 때 A4랑 A6가 똑같은 만큼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으면 되겠어? 둘이 같으면 되지. 그럼 거리가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뭐가 아니래냐? 공차가 0이 아니래. 근데 A4랑 A6가 같다는 게 이제 공차가 0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있으면 돼? 좌우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렇다는 건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왼쪽이 A4고 오른쪽이 A6인지 반대로 A6가 왼쪽이고 이쪽이 A4인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린 등차 수열이잖아. 아무튼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A의 누구구나. A의 5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절대값 1차식은 거리로 읽어내라. 괜찮니? 그러면 이제 단서가 뭐였다? 아까 별도로 A3은 1 구해놨고 이제 A5는 5 구했으니까 이제 공차 같은 거 다 나오겠구만요. 맞지?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A에 뭐 구하래? A5 구하래. 그럼 D가 얼마다 따위도 구하지 말자. A3이 1, A5가 5. 두 칸 등간격일 거 아니야? 4만큼만 줄어들어서 답 얼마? 마이너스의 3 이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 5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A의 1은 12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A2 equal A3 더하기 절대값의 A의 5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절대값 A5는 뭐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의 D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질문 공차 양수계 음수계? 왜? 그치, 요것도 가끔 놓치기 쉬운데 절대값이 붙은 결과물은 무조건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D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기해 볼게. 자, 공차가 음수인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절대값 A5가 마이너스의 D라는 건 A5가 얼마란 뜻일까? D란 뜻이지. D가 음수야. 그치, 뭐 물론 이거 절대값 벗겨서 마이너스 A5가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아무튼 A5가 D인 건 납득이 되지. 그렇다면 누가 빵인 거야? A4가 빵인 거지. 왜? D만큼 같다면 그럼 가기 전에는 원점이었겠지. 이해되세요? A4가 빵이라는 거. 이런 거를 좀 그림과 함께 직관적으로 탁탁탁 하면 등차 수열 처리가 되게 빨라진다고? 그래 놓고 나보고 뭘 찾으라냐면 A의 6 찾으래. 뭐 답이야 금방 나오겠네요. A4는 빵 나왔고 A1은 12. D가 얼마였구만? 마이너스 4였구만. 그렇다면 A6는 A4로부터 두 칸만 더 가자. 얼마야? 마이너스의 8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이야기로 가봅시다. 58번으로 넘어오기 바랍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해놓고요. S의 n이 S의 13 이하래. 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얘기하자. 등차 수열의 합은 그림으로 그리면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 그러니까 무슨성을 좀 활용하면 좋긴 해. 대칭성을 활용하면 좋긴 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이 워딩이 무슨 말이니? S의 13이 최 무슨 값이다? 최소긴 하다야. 요 말까진 팩트입니다잉. 그런데 그렇다면 SN의 대칭축이 13이다라는 말은 맞니 틀리니?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어떤 케이스에 있을 수 있냐면 한 뭐 12.9 정도라서 13이 제일 작긴 해. 왜? 12.9라는 건 수열에서는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주 하는 실수가 오케이 대칭축이 13이니까 식 세우고 게임해야지 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 됐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걸까? 저 표현은 대칭축을 준 건 아니고 13일 때가 최소긴 해. 그럼 최소란 언제 생기지? 어떤 애들만 더한 게 최소지? 음수항들만 더한 게 최소지. 그러면 13일 때가 최소라는 건 A의 13까지는 무슨 수였지만 음수였고 14까지 가면 더 이상 최소가 아니래. 그 말은 A의 14부터는 무슨 수였다? 양수였다로 해석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해되느뇨? 오케이. 가족권 해석 중요하다. 초보일 때 실수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나로 가볼게요. 나 조건 S6에서 S3 빼래. 그냥 머릿속으로 짤짱구 굴려봐. 이거 그냥 A의 뭐뭐뭐 합이구만. A456이겠구만. 그럼 암산 좀 할래? A456의 합은 뭐의 몇 배게? A5의 3배. 그럼 나 그냥 절대값 A5는 얼마다라고만 쓸까? 12라고만 바로 쓸게요. 자, 근데 그럼 플러스 10인 거야? 마이너스 10인 거야? 를 방금 해석했던 가족권과 함께 생각해보자. 14만까지는 음수래. 쭉 음수였다가 14부터 드디어 양수가 되는데 A5는 당연히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마이너스의 12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가보자. A의 13이라는 건 마이너스 12에다가 몇 D 더해야 돼? 8D 아니야? 13부터 해볼게요. 13은 8D지. 맞나? 얘는 무슨 수여야 된다는 거야? 음수여야 된대. 그 다음 A의 14부터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5인 마이너스 12에 몇 D 더한겨? 9D 더하는 겨. 그건 양수였어야 된대. 맞나요? 자, 그럼 잠깐 여기서부터 문제의 흐름을 좀 예측해 볼게. 나보고 일단 잠깐 멈추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 S33의 최대와 최소잖아, 그지? S33도 나 편하게 이렇게 구할 거야, 좀 이따가. 1이랑 34의 가운데 누구 있니? 17. 그럼 A에 17이 몇 개 있다? 33개 있다고 풀 건데, 그럼 당연히 A의 17의 범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범위가 아마 이런 데서 주어질 것 같거든? 근데 지금 나처럼 풀고 가면 아직 계산 안 해봤잖아. 아무튼 D의 범위가 이상 이하야, 초과 미만이야. 초과 미만으로 나오겠지. 그럼 얘도 뭐 초과 뭐 미만 나오겠지. 초과 미만으로 나오면 최대 최소 값을 딱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What happened?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내가 아까 여기는 A13까지는 음수라고 하기는 했지만 한번 상상을 해봐.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수열이 쭉쭉쭉쭉쭉쭉쭉 줄어들다가 만약에 A의 13이 정확하게 제로였고 반대죠. A13이 음수니까 처음엔 쭉 음수였다가 A의 13일 때 제로고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 A의 12는 여기에 있었을 거야. A의 14는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럼 봐봐. 덧셈을 해나갈 거야. 음수인 새끼들만 더하는 게 제일 작을 거라고. 열심히 더해가지고 A의 12까지 왔어. A 13을 더해도 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이런 시츄에이션이면 S의 뭐랑 S의 뭐가 같고 최소인 거야? S의 12하고 S의 13이 둘 다 똑같이 뭐다? 최소인 시츄에이션이지. 맞냐? 이런 시츄에이션일 때 요렇게 말하면 큰일 나니? 괜찮지? S13이 지 혼자 최소요란 말은 없잖아. 부등식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는 대충 음수라고 써긴 썼지만 정확하게는 뭐냐면 0 이하라는 거예요. 엄밀히는. 오케이? 그 다음 마찬가지로 A14부터는 양수라고 하긴 했지만 이런 시츄에이션을 생각해봐. A14이 정확하게 제로고 그 직전에 A의 13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A13까지, S13, A13까지 더했을 때 계속 작아지고 있었다가 14랑 더해도 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말은 이런 시츄에이션이면 S의 13하고 S의 무엇이? 14가 같이 최소라는 거야, 최소. 그럼 그럴 때 이렇게 말해도 괜찮긴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엄밀히는 양수가 아니라 0 이상. 이게 제대로 해석한 거라서 등호가 붙는다까지. 이해돼요? 괜찮지? 그러면 이제 답을 수월하게 구하러 갈 겁니다. 자, 이해됐으면 D의 범위를 쓰고 이제 문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D는 하고 써보자. 태경아, 뭐보다 크거나 같다요? 8분의 12는 이하 쪽일 것 같고요. 뭐 이상일까요? 9분의 12. 약분할까? 9분의 12가 얼마냐? 3분의 4냐? 8분의 12는 얼마냐? 2분의 3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17, A의 5. 그러니까 A5로부터 몇 칸 가야 되나로 봅시다. A의 17이라는 친구는 A5 플러스 몇 D야? 12D. 그 말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12D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끔 일부러 잘 준 거야. 자, D가 2분의 3 이하야. D 자리에 2분의 3 들어가서 암산해보슈. 얼마야? 18 빼기 12는 6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3분의 4 이상이다 쪽도 12배 하기 편하게끔 문제 만들어줬습니다. 12D 하고 12 빼면 얼마야? 4다.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따라서 나보고 구하라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래. 요 A17에다가 몇 배 해야 돼? 33배 해야 된대. 4랑 33 곱한 다음에 6이랑 33 곱한 다음에 더해봐. 얼마야? 그렇지. 330을 바로 나왔어야 돼. 피디님 4 곱하기 33 한 거 아니지? 4 더하기 6의 33배라고 대답하는 게 똑똑한 거겠지. 오케이? 괜찮냐?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해드릴게요. 눈가리들이 동태 눈가리 돼가고 있습니다.